여러분, 뇌졸중은 누구에게나 갑자기 찾아올 수 있는 응급 상황입니다. 오늘은 실제 사례들을 바탕으로 증상, 응급 대응, 치료 과정, 재활과 예방까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고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주세요. 첫째, 뇌졸중의 기본을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뇌졸중은 뇌로 가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발생합니다. 크게 허혈성 뇌졸중, 혈관이 막혀 혈류가 차단되는 경우, 과출혈성 뇌졸중, 혈관이 터져 출혈이 생기는 경우로 나뉩니다. 허혈성은 전체 뇌졸중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출혈성은 증상이 갑자기 더 악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원인과 치료 방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진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58세 남성의 급성 허혈성 뇌졸중입니다. 이 환자분은 고혈압과 고지혈증을 오래 앓아왔고 흡연 습관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갑자기 왼쪽 얼굴과 팔에 마비가 발생했고 말이 어눌해졌습니다. 가족이 즉시 119를 불렀고 응급실 도착 후 CT로 출혈 여부를 확인한 뒤 혈관 CT에서 큰 혈관 폐색이 확인되었습니다. 증상 발생 후 가능한 빨리 병원에 도착한 덕분에 정맥용 혈전용해제, 투여와 혈관 내 기구적 혈전 제거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치료 후 부분적인 신경학적 회복이 있었고 이후 집중적인 재활치료를 통해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의 교훈은 명확합니다. 갑작스러운 편측 마비나 발음 이상이 나타나면 지체하지 말고 곧바로 응급의료체계에 연락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골든타임을 지키는 것이 예후를 결정합니다. 두 번째 사례는 50대 여성의 지주막하 출혈입니다. 평소 특별한 기저질환이 없던 분인데 하루 갑자기 머리에 벼락이 내린 듯한 극심한 두통이 오고 구토와 의식 저하가 동반되어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비조형 CT에서 지주막하 출혈이 확인되었고 추가 혈관 검사에서 동맥류 파열 소견이 발견되어 즉시 신경외과적 수술을 시행했습니다. 수술과 집중치료로 출혈 원인을 제거했지만 초기 중환자 치료와 재활, 장기적인 신경학적 추적 관찰이 필요했습니다. 이 사례가 말해주는 중요한 메시지는 심한 두통을 결코 가볍게 넘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번개 같은 극심한 두통은 출혈성 뇌졸중의 경고 신호일 수 있으니 즉각적인 검사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사례는 소혈관성 뇌경색, 만성 질환 관리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74세 남성으로 오랜 기간 고혈압과 당뇨를 관리하던 분이었습니다. 증상은 서서히 진행되어 한쪽 팔다리의 감각 저하와 보행 불안정이 점진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초기에는 경미해 보였지만 정밀 검사 MRI에서 심부 소혈관성 병변이 확인되었고 항혈소판제, 투여와 위험인자 강화 관리를 통해 증상이 안정화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고혈압 당뇨 같은 만성 질환의 철저한 관리가 뇌졸중 예방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네 번째 사례는 일과성 허혈발작, 즉 TIA입니다. 45세 여성이 일시적으로 반신 무감각과 말어눌림을 경험했지만 몇 분 내에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회복되었더라도 즉시 병원을 방문해 원인을 찾고 예방적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TIA는 뇌경색의 전조 증상으로 간주되며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하지 않으면 수일 내에 실제 뇌경색으로 진행할 위험이 증가합니다. 따라서 증상이 완전히 사라져도 절대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다섯 번째 사례는 젊은 연령의 뇌졸중입니다. 30대 남성으로 과로와 탈수가 겹친 상황에서 급성 언어장애와 편마비가 발생했습니다. 검사 과정에서 희귀한 응고 이상이 의심되어 항응고 치료와 정밀 검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젊은 환자에서 발생하는 뇌졸중은 원인이 다양해 반드시 정밀한 원인 규명이 필요합니다. 유전적 응고장애, 심장성 색전, 혈관 기형, 약물 외상 등 여러 원인을 고려해야 하며 원인을 찾아 적절히 치료하면 재발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활 성공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62세 여성은 급성 치료 후 다학제 재활을 통해 보행과 일상 기능을 상당히 회복했습니다. 초기 급성기 치료 후 조기에 재활 치료를 시작했고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와 함께 가족의 지지와 가정환경적인 교육이 병행되었습니다. 조기 재활과 지속적인 관리가 회복 가능성을 크게 높였고 환자와 가족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했습니다. 이제 응급 대응과 실전 행동 요령을 정리하겠습니다. 갑작스러운 얼굴 팔다리의 이상, 발음이 어눌해지거나 말을 못할 때, 심한 갑작스러운 두통, 균형장애 보행 곤란 의식 변화가 나타나면 즉시 119에 연락하세요. 응급팀에게 증상 시작 시간을 정확히 알려주시면 치료 적응 여부 판단에 큰 도움이 됩니다. 병원에서는 우선 출혈 여부를 CT로 확인하고 허혈성일 경우 골든타임 내에 혈전용해제나 혈전 제거술 등의 급성 치료를 고려합니다. 예방에 관해서도 꼭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위험인자 관리입니다. 혈압을 정상 범위로 유지하고 당뇨와 고지혈증을 적극적으로 관리하세요.
금연과 절주, 규칙적인 운동, 주당 최소 150분의 중강도 운동 권장, 체중 관리가 필요합니다. 심방세동 같은 심장질환이 있는 분은 항응고 치료 등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 뇌졸중 위험을 줄여야 합니다. 식생활은 채소, 과일, 통곡물, 생선 중심의 식단을 권장하며 소금과 포화지방, 가공육 섭취는 줄이세요.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심전도 검사로 잠재적 위험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실천 3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가족 모두가 FAST 기억해두기, 얼굴 비대칭, 팔에 힘 빠짐, 말의 이상을 확인하면 즉시 행동하세요. 둘째, 집에서 혈압혈당을 자주 체크해 변화를 관찰하세요. 셋째, 생활습관 개선 목표를 세워 실천하세요. 매주 걷기 일정 정하기, 금연 계획 세우기, 의사와 위험인자 관리 계획 수립하기. 지금까지 소개한 사례와 교훈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뇌졸중은 빠른 대응과 철저한 예방으로 충분히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주변에 고위험군이 있다면 정기검진과 생활습관 개선을 권해주시고 이상 증상이 보이면 망설이지 말고 즉시 응급의료를 이용해주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